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 전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시장 특징을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고용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시장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회사를 관두는 자발적 사직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걸 두고 대사직의 시대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고용시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날 때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와 관련된 얘기도 오늘 좀 풀어내볼까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시다가 대사직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 대사직의 시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대사직의 시대라는 용어는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의 앤서니 클로츠 교수가 지난해 5월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네. 이 대사직의 시대라고 하니까 대규모로 직장을 잃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랑 대량 실업은 연결되는 뜻은 아니고요. 예. 앞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자발적 사직, 그러니까 스스로 직장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이직을 위해서 스스로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대사직의 시대는 대이직의 시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반강제적인 이직을 수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라든지 또는 봉쇄 조치 등으로 특히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이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업종 종사자들은 반강제 사직을 한 셈이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분들이 손만 빨 수는 없고, 네. 뭐든 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실제로 배달 종사자 같은 직종으로 꽤 많은 노동자들이 이직을 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사무직 근로자들은 그나마 이제 사정이 좀 낫긴 했는데요. 이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근무 환경을 경험하면서 이직과 비슷한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재택근무거든요. 네. 출퇴근을 안 하고 직접 대면 회의도 안 하고 영업도 대면이 사라지고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한 것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이직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봉쇄 조치가 좀 풀려도 이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고용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됩니까? 네, 일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대사직의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앤서니 클로츠 교수가 지난해 5월에 이 단어를 언론에 글을 기고하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제 치부가 됐었는데요. 이게 올해 이제 9월을 넘어서고 12월이 되면서 실제 미국에서 고용 데이터 등에서 이 대사직의 시대라는 용어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들이 속속 나와버렸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면 자발적 퇴직자 수가 지난 9월 330만 명을 넘은 데 이어서 11월에는 그 숫자가 443만 4천 명까지 늘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시계를 앞으로 당겨서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자발적 퇴직자는 22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1월 데이터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자발적 퇴직자가 늘어난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이 노동의 유연성 면에서 미국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 자발적 퇴직자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보면은요, 자발적 이직자는 8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7%가 늘었고요. 또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자발적 이직자 증가 추세가 이어졌는데 3분기 역시 약 87만 명의 자발적 이직자가 기록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의 증가세를 기록됐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시간을 우리도 앞으로 당겨보면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자발적 이직자 수가 72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숫자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관심은 이게 어떤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고용시장 추이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이냐, 아니면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관심의 초점이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요즘 논의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도 그랬지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좀 강하게 펼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봉쇄 조치도 풀고 영업 제한도 없애고 그랬죠. 네. 당연히 가게들도 문을 열고 물류 배송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좀 특이한 현상이 떠나갔던 근로자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분석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앞서 설명드린 대이직,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경험해보고 굳이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이게 1번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일시적으로 일자리 병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대면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또다시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두 번째라면 코로나라는 질병을 어느 정도 극복해내면 노동시장은 과거처럼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변해버린,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느낀 노동자들이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상당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앞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네네. 이런 전망이 나왔던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김 기자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피부로 좀 실제로 느끼세요?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좀 느끼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당장 제 주변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늘어나면서 아예 재택근무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직장으로 이직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맞벌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교, 보육기관이 뭐 봉쇄 조치 때 문을 닫아버리니까 육아를 둘 중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재택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IT나 스타트업 분야가 급속도로 지금 커지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직을 하는 이종 직장으로 아예 이직하는 경우가 또 드물지 않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금융권은 이직이 좀 있긴 합니다만 주로 같은 업종 내에서 뭐 연봉이나 처우 등을 보고 이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종 직장으로는 잘 가지 않는 조금 안정적인 직장 내에서만 이동인데, 네. 이 금융권 인사들이 IT와 스타트업 업계로 굉장히 오래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하고 증권사 등에서 이른바 뭐 핀테크다, IT다 이런 업체들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한 4년에서 5년 차급이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미 금융권에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잘 아시는 뭐 카카오 계열이라든지 네. 뭐 토스, 두나무 이런 곳으로 많이들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직종 중에 기자도 있는데요. 네네. 회사를 나와서 스스로 독립하는 기자들도 많고, 새로운 뉴미디어 플랫폼 전문 매체를 차린다거나 뭐 그런 시도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언론 쪽도 이런 변화에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IT 뭐 이런 분야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게 이게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전문직이어서 자기가 전문성을 살려서 나와서 독립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예. 이 대사직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시장의 이런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맞춰서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이 잘 못 쫓아간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랫폼 노동자가 배달 종사자 같은 분들은 이제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같은 존재들이어서 네. 어느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글로벌 시장의 노동시장의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물론 국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런 제도적 틀 안에 넣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속도는 더 빨라졌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더 앞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들의 법적 지위라든지 사회 안전망 등 보호장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대사직의 시대가 되면서 더욱 커진 상황이죠. 절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좀 있습니까? 올 초에 우리나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 실태와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 취업자 중에 7.6%인 179만 명을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 특히 서울은 취업자 중 9.3%인 46만 1000명이 플랫폼 노동자다 이렇게 통계를 내놨는데요. 근데 이걸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랫폼 노동자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하고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한 사람까지 다 포함한 게 광이고요. 그리고 실제 플랫폼 기업이 일의 배치라든지 지시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는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들로만 보면 전국은 취업자 중 0.92%인 22만 명, 특히 서울은 1.61%인 5만 9천 명 수준이 실제 플랫폼 노동자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놓은 건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좀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는 게 따른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잖아요. 네네. 해외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이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위 문제가 나온 거는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 투쟁도 있었고, 뭐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에서 2017년도에 우버 운전자를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네.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예. 하지만 여전히 이건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에 연방기관인 미 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독일은 지난해 11월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을 별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별도 법을 제정하지는 않고 일반법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네. 논란은 좀 많습니다. 도입 시도는 환영할 만하지만 별도의 법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된다 이런 반론들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참 플랫폼 노동자들 증가하는 데 따라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좀 얘기가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결론은 네네. 안 나오고 논의의 진척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용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현상은 틀림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른 네. 정치권이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 경제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